여왕의 집이라는 영화에서 세리는 지찬을 교통사고로 만들게 한 사람을 고용하여 그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 제인은 세리의 비밀을 무기로 삼아 그녀를 협박하여 자신을 도와 지찬을 무너뜨리도록 했다. 황지찬은 YL 그룹의 대주주들을 매수하기 위해 많은 돈을 사용했다. 그는 제인을 이기고 그룹의 회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들의 표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세리에게 배신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찬과 제인의 표가 동률을 이루고 있을 때 갑자기 화면에 지찬이 그룹의 돈을 횡령하기 위해 만든 가짜 계약서들이 나타났다. 지찬은 회장 자리뿐만 아니라 YL 그룹에서 완전히 쫓겨났다. 세리에게 배신당한 것에 분노하고 억울함을 느낀 지찬은 세리를 집에서 내쫓다. 지찬이 등을 돌리고 지호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까 두려워한 세리는 지찬을 죽이고 황지찬의 비자금을 차지한 뒤 지호와 함께 도망칠 계획을 세웠다. 이것이 오늘의 비디오의 주요 내용이다. 퍽, 너 미쳤어? 어떻게 감히 나를 해칠 수 있지? 지찬이 분노로 이글거리는 모습을 보고 세리는 급히 무릎을 꿇으며 변명했다. 오빠, 미안해요. 하지만 저한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제인이에요. 그 여자가 지호를 이용해서 저를 위협했어요. 그 여자가 만약 제가 회장 자리를 차지하도록 돕지 않으면 지호를 해치겠다고 했어요. 지호는 제 전부예요. 어떻게 제가 그 애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어요? 지찬 오빠,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게다가 우리 이미 꽤 큰 돈을 벌었잖아요. 제인의 아버지가 남긴 비자금도 있고요. 그 정도면 우리 충분히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오빠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도록 도울게요. 네? 지찬은 비웃으며 말했다. 너 지금 꿈꾸는 거야? 네가 나와 함께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내가 너 도움을 필요로 할 것 같아? 강세리, 난 너 같은 인간이 너무 역겨워.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그리고 지호를 만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 애는 너 같은 엄마 없이 더 잘 살 거야. 세리는 충격을 받아 말했다. 오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를 쫓아내고 버리려는 거예요? 제가 오빠를 위해 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지찬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그래, 내가 너를 진작에 싫어했어. 하지만 네가 아직 쓸모가 있다고 생각해서 곁에 둔 거야. 이제 너는 쓸모 없어졌어. 당장 내 집에서 꺼져. 그리고 내 돈 한 푼도 받을 생각하지 마, 알겠어? 세리는 미친 듯이 분노하며 말했다. 황지찬, 당신이 가진 돈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해? 이제 와서 등을 돌리겠다고? 절대 안 돼.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빈손으로 떠날 순 없어. 절대 안 돼. 지찬은 서랍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내 세리의 얼굴에 던지며 말했다. 이거 읽고 서명해. 내가 지호를 키울 거야. 그리고 너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줄게. 네가 나한테 숨긴 것들에 비하면 이건 충분히 관대한 거야. 오늘 오후에 내 변호사가 너와 직접 일 볼 거야.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세리는 황지찬에게 빈손으로 집에서 쫓겨났다. 그동안 그녀는 지호만 있으면 황지찬이 절대 자신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제인의 아버지가 남긴 비자금만 있으면 그녀와 지찬은 제인을 매일 마주치지 않고도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황지찬이 자신을 이렇게 대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모든 것을 잃은 것에 분노한 세리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아니야, 내가 이렇게 비참할 순 없어. 황지찬, 당신이 나를 버릴 순 없어. 당신이 나를 이렇게 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지호도, 맞아, 지호는 내 아들이야. 만약 황지찬이 그 애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분명 그 애를 해치고 내쫓을 거야. 안 돼.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순 없어. 황지찬, 당신이 먼저 나를 배신했어. 이 세상 누구도 나를 버릴 수 없어. 전부 당신이 선택한 거야. 나를 탓하지 마. 세리의 머릿속에 잔인하고 끔찍한 계획이 떠올랐다. 그녀는 전화기를 열어 홍만수에게 전화했다. 듣자 하니 당신 딸 수술비로 돈이 필요하다던데 그럼 나를 위해 한 가지 일을 해줘. 성공하면 당신 딸이 계속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줄게. 어때? 홍만수는 제인에게 찾아가 협박당한 후로 많은 곤란을 겪었다. 그는 더 이상 지찬이나 세리와 관련된 나쁜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딸의 병세가 악화되어 급히 수술비가 필요했고 자칫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 세리의 전화를 받은 그는 야수적인 본능이 다시 살아나며 말했다. 좋아,
뭘 해달라는 거지? 세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 사람을 사라지게 해줘.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황지찬은 제인에게 회장 자리에서 쫓겨났지만 대신 캉 회장의 비자금을 찾는 데 성공했다. 그는 집에 비자금을 두는 것이 불안해 변호사를 통해 비밀리에 다른 곳으로 보내는 서류 작업을 했다. 하지만 그는 앞에 기다리고 있는 비극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지찬이 차에서 내려 길을 건너려는 순간 갑자기 검은색 자동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그를 향해 돌진했다.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워 황지찬은 반응할 틈도 없었다. 그는 차에 치여 공중으로 튕겨져 올라갔다가 차 앞부분에 부딪힌 뒤 도로 위로 떨어졌다. 황지찬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 도로 위로 떨어졌다. 몽롱한 상태에서 황지찬은 강세리가 천천히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즐거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제야 황지찬은 제인과 세리의 전 남편이 자신에게 경고했던 것이 떠올랐다. 강세리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조차 해칠 수 있는 잔인한 여자였다. 이제야 황지찬은 세리를 만난 것을 후회했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눈을 감기 전 황지찬은 세리가 자신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여보, 괜찮아요? 곧 아프지 않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내가 우리 지호를 잘 돌볼게요. 아, 깜빡했네. 한 가지 말 안 한 게 있어요. 지호, 그 애는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편히 가세요. 세리의 마지막 말은 지찬의 마지막 생존 의지를 꺾었다. 그는 절망 속에서 손을 땅에 떨어뜨렸다. 지찬이 죽고 그의 변호사가 찾아와 그가 남긴 모든 재산을 공표했다. 사전에 손을 써놓은 덕분에 그리고 법적으로 세리가 여전히 지찬의 합법적인 아내였기 때문에 세리와 지호는 지찬이 남긴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다. 이 사실에 숙자는 미친 듯이 화를 내며 세리를 마구 핥히고 공격했다. 하지만 세리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기에 반격했다. 이를 본 지만이 말리려 달려들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머리를 땅에 부딪혔다. 그 순간 지만은 모든 기억을 되찾았다. 그는 일어나 세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너는 지찬의 돈 한 푼도 가질 자격이 없어. 왜냐면 네가 나를 밀어서 사고를 당하게 만든 장본인이니까. 엄마, 저 기억났어요. 이 여자가 저를 밀어서 사고를 당하게 했어요. 숙자는 소리쳤다. 오 맙소사, 지만아,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거니? 하늘에 감사해. 세리야, 너 정말 독해. 너는 절대 우리 지찬의 돈을 가져갈 수 없어. 경찰, 그래, 빨리 경찰을 불러 이 여자를 잡아가. 지만은 덧붙였다. 엄마,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는 지호가 지찬의 핏줄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냈어요. 이 여자는 지찬과 우리 가족을 속였어요. 숙자는 미친 듯이 가슴을 부여잡으며 고통스러워했다. 바로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다. 숙자는 세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래, 경찰이 왔어. 빨리 이 여자를 잡아가. 이 독한 여자. 하지만 경찰은 말했다. 숙자 씨, 우리는 당신이 타인의 보험금을 사기쳐 횡령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세리 씨, 홍만수가 당신이 그를 고용해 은호를 차로 치어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죠. 숙자와 세리는 모두 체포되어 끌려갔다. 지호는 겁에 질려 엄마를 찾으며 울었다. 지만은 달려가 지호를 안고 달래주었다. 과연 제인은 자신의 것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 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 아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